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은 저평가 이 기업 5월 큰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사주를 조 단위로 매집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한국의 금융시장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흐름에 따라서 저평가받았던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작하면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5월 달에 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자사주를 강력하게 매집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2분기에 본격적인 반도체 가격이 반등했죠. 디램 가격부터 시작해서 낸드 가격이 반등하면서 본격적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이 AI 반도체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유리기판,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을 특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관련된 이 이슈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기 좋게 마련해 놨으니까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자사주 어떤 기업이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지주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5월 자사주 1조 200억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KB금융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인 자사주 소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사주 소각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소각이라는 건 자사주를 매입해 놓은 걸 소각하는 건 진짜 웬만하면 이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KB금융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서 연간 배당 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배당 균등 배당을 실시하는데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 소각이 될수록 주당 배당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고요. 소각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구조라서 정말 주주들을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KB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금융도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금융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전년 대비 10% 증가한 1,500억 원으로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주 환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도 역시나 굉장히 큰 규모의 4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2,500억 원을 취득한 데 이어서 나머지 1,500억 원은 올해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각을 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금융지주 회사들이 매입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곧 다음 이제 민주당 정권의 주자인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사주 의무화 공약을 현재 강력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우리가 대선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탄핵 이후에는 보통 상대당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해당 인물의 지금 이제 이야기가 좀 강력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자세히 어떤 얘기를 했냐 봤더니 5% 자사주 5% 이상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해당 기업들을 지적했습니다. 20대 그룹 지주 핵심사 절반이 자사주가 5% 이상이다. 자사주가 이 경영권 방어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료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각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예제로 들면서 매년 82조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애플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본격적인 환원 제도를 부활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코스피를 5,000포인트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단 애플하고 비교하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그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미국 기업이고 이제 나머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자사주 5% 이상을 들고 있는 기업들에 조심하라고 사실상 경고한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현재 은행, 금융지주들의 자사주 매입이요 5%보다 훨씬 더 넘는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금융회사들이 더욱더 많은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강해지고 그 이자 부담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법칙이죠. 경기가 위축되고 요즘 살기 팍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 금리 인상으로 떼돈을 번 기업들이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횡재세를 내야 된다. 금융회사들도 실제 유럽에선 걷기도 했습니다. 횡재세를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도 지금 이제 횡재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이제 대상이 바로 은행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은행 기업들이 이거 차라리 횡재세로 돈을 내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우리의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의 차라리 돈을 돌려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또 뺏길 수 있으니까 일단 곳간을 일단 다 풀어가지고 자사주 매입하는 쪽으로 자신의 기업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근데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좀 조금 하는 기업이 있고 좀 많이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특히나 KB금융지주는 1조가 넘는 금액이 진짜 역대 최대입니다. 좀 막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좀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탄탄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경제를 보시면요. 여러분께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역 경제가 악화되면서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1년 만에 60% 넘게 급증했고요. 지방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기업 대출 연체율도 뛰어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금융위기 때 당시 나왔던 연체율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지방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새마을금고는 2024년 작년 기준에서 적자 1조 7천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부동산, 지방 부동산이라든가 기업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분명히 부실채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무너지는 이제 터질 수 있을 만한 금융 상품들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제 KB금융이라든가 우리 금융주주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이외에도 금융기업들 중에서 자사주에 대량 지금 이제 매입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요. 요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선택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확실히 자사주를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이제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업들은 다양한 문제에도 대비가 되어 있고 큰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을 만한 현재 재무적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강력한 매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탄탄하게 성장할 만한 기업을 다시 한번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금융 위기라든가 다양한 위기와도 대응이 가능한 기업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금융 기업들 중에서 자사주 잘 매입하는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중에서는 KB금융이 가장 높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을 관심에 두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자사주 매입은 탄탄한 재무 구조의 인증이기도 하다. 4대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고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는 기업들은 그래서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 중에서 역시나 KB금융지주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이런 높은 실적은 결국 높은 금리가 유지되기 때문이거든요.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좀 더 유지되면서 해당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괜찮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에도
파월 의장의 금리 동결 의지가 좀 강력한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2분기라고 한다면 대략 4월에서 6월 달 이번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는 빠르면 7월에서 한 8월 사이 발표되거든요. 이때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적이 괜찮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무조건 상승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힘이 강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 바로 올라가든 눌림목에 잡아서 올라가든 공략할 만한 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융지주 관련된 기업들은 정말 생각보다 매매할 만한 타이밍이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점은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사냐, 뭐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언제 사야 될까라고 하면 금융위기급이 아니라면, 근데 실제 최근에 파월 의장이 금융위기급은 아직 아니다, 경제 심각한 신호는 아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시장 경제가 조금 지표들이 흔들리는 게 있었을 뿐 엄청 심각하게 경제 위기급으로 나아갈 만한 상황은 아직 안 나왔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괜찮다. 이제 채권 미국 특히나 채권 시장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당장의 금융위기가 당장에 3개월 안에 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2, 3개월 안쪽이죠. 2, 3개월 안쪽은 좀 나쁘지 않아서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그래서 금융위기급이 아니라면 단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가가 하락할 때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은 기업의 실적들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융기업들은 과도하게 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보시면요. 지금 현재 2019년도 7월 달 7월 18일 날짜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금융기업들이 단기간에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질 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조정받는 걸.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지금 이제 잘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금리가 단기간에 떨어지더라도 실적 악화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는 좀 이탈을 하더라도 과한 하락이 나올 때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실제 과거에도 보시면 금융 위기급이 아니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정도 조정받은 뒤에 오히려 반등세를 보이면서 2, 30% 정도의 상승 파동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 기준에서 봤을 때 과거 2012년도 7월 12일 날짜에 금리 인하도 보시면 지금 금리 인하한 뒤에 한 달 정도 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도 20% 정도 파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나올 때는 한 2, 30% 파동, 좀 적게 나올 때는 10% 정도의 파동을 좀 기대하면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서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제 위기급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제 미국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금리 인하를 심지어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진짜 천천히 반영하거든요. 이걸로 사실상 먹고 사는 게 은행이잖아요, 그죠? 이 금리의 이제 변동성에 따라서 좀 내릴 때는 자기들이 손해를 덜 보려고 천천히 내립니다. 진짜 천천히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하기 때문에 실적도 바로 악화되지도 않아요. 지금 하락 이후에도 한 2, 3개월간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 동안은 차트를 유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시죠? 실제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금리 인하가 일어나더라도 2, 3개월간 실적 발표 시기 전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위기급이 아니라면, 이 위기가 금융위기급이 아니라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금 조정받았던 자리에서 잘만 매집해주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미국 중앙은행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까? 타이밍을 좀 보면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5월 아니면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때 딱 금리 인하가 한두 번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6월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빠르면 5월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빠르면 5월부터 기회가 오면 우리는 조정받을 때 매수해서 지금 이제 단기 반등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특히나 이번 반등은 좀 세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 단위의 KB금융은 조 단위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가동한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보시면서 이번에 조정받으면 우리가 좋은 매집을 통해서 대응하면 단기적으로 한 20-30% 정도의 파동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럼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요즘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 특히나 요즘같이 경제 안 좋을 때 자사주 매입한다는 거 진짜 괜찮은 기업들이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은행 기업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는 타이밍이 온다면 지금 금융기업들은 8월 달에 지금 5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금리나 분위기가 나오면 저평가받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때를 노려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이게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금융기업을 가져왔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계속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건데요. 뭐냐면 실적 괜찮은 놈이 잘 갑니다. 결국에는 뭐 테마성 종목들은 결국 단타 매매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모아가야 될 만한 주식들은 진짜 탄탄하고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기업들 중에 제가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조회수가 가장 덜 나온 종목이 있어요. 정말 아쉬워가지고 오늘 영상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어, 하나 하나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종목 진짜 괜찮아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태양광 관련 종목인데 보시면 제가 영상 찍고 여러분 말씀드린 이후부터도 3-40% 이상 올라갔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카카오톡방이라든가 텔레그램 방 오신 분들은 과거부터 계속 제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려서 50% 이상 파동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왔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진짜 저점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움직인 종목들, 진짜 저평가받은 기업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 시장에는 좀 저평가를 받으면서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너무 테마주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 대선에 앞에 두고 있으니까 많이 흔들릴 텐데 그러지 마시고 좀 묵직하고 진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서칭하고 준비하고 잘 기다려 본다면 결국에는 승리하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매력적인데 저평가받는 기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거래하시면 훨씬 더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들은 진짜 대단한 주식들이에요. 아시겠죠? 대단한 기업들이니까 꼭 관심 두시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AI 반도체 자료집도 준비해놨다고 설명드렸죠. 해당 자료집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하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이 끝나고 나서 테마주,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주 정리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 무료고요.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2배 급등 자료집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급등 추천주도 매일 드리고 있고 주요 뉴스도 매일 드리고 있고 테마주 정리도 메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다 보면 뭐 문자 보내세요, 혹은 문자 보내시면 종목 드릴게요, 혹은 뭐 이상한 설문조사에서 핸드폰 번호 가져가는 경우 많죠. 핸드폰 번호 입력했다가 스팸 번호, 스팸 문자 겁나 받으시고 고생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일 없도록 일부러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꼭 여러분들께서 이용해 보시라고, 편하게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놨고, 이메일 주소 적으라고 이메일 주소, 아이디 만들 때 이메일 주소 필요한데 이메일 주소도 여러분들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이제 찾기용이지 쓸데없이 뭐 어떻게 뭐 광고 이메일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한지도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공식 다운로드 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설치 버튼 누르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들어오시면은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2배 급등 추천주하고 2배 급등 자료집 이런 것들은 급등 추천주에 드리니까 여기서 확인하시고 주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장전 시황, 아침 시황 뉴스입니다. 아침 시황 그래서 보시고 주요 테마주 정리 자료는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클릭해 보시면요. 급등 추천주에서는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1일 추천주 매번 드리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마다 좀 다릅니다. 요거는 요즘에 이게 시장이 올라가 잘 된 편이고 시장이 또 떨어질 때도 있죠.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승률 한 80% 정도 승률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 차트가 예쁜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지금 이제 다양한 추천주들뿐만 아니라 자료집은 공직을 세 번째 글에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AI 반도체 유리기판 액심 냉각 자료집이 맨 아래에 있죠. 요거 받아가시고요. 그 외에 AI 로봇 2000지 자료집, AI 반도체 챗봇 자료집도 있으니까 다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을 클릭하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친 경우가 많아서 이것들하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을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쭉 보고 가시면 오늘 아침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확인하시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장 시작 전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라서 꼭 확인하시라고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했는지 어떤 테마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쭉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강력해서 엔터주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짚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왜 너가 고생해서 무료로 주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공짜 항상 의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들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스스로 좀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 밖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건 어렵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 매일 차트를 몇십 개, 몇백 개 다 돌려보고 예쁜 종목들을 찾아보는 거 급등주연주. 주요 뉴스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저일자 상승 테마는 무엇이었고 관련 종목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미국 시장은 어땠는지 오늘 아침에 관련된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미리 싹 다 정리해보는 거 요런 것들 그리고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력했는지 찾아보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보는 거 사실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하시는 분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이거 사실 필수거든요. 주식시장의 수익 보기 위해서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인데도 이걸 매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또한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겠다고 약속 드려놨기 때문에 제가 뭐 쪽팔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는데 지켜야겠죠. 그래서 매번 1000분, 2000분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매일 접속자분들 평균 내보면 요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기부여를 받고 여러분들도 무료 정보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정말 그냥 원래 해야 되는 거 보기 좋게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시간도 아끼시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도 좋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세한 전략과 내용들도 많이 짚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댓글 하나하나 싹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의 댓글 감사하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감사 인사, 감사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하트 버튼 눌러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더욱더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독 버튼도 놓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의 노력하시는 분들의 미래 여러분 계좌에 수익이 깃들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